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뒤에 두 대의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 전동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만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동차를 전문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RG비스텐스의 한용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자동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DJ의 자동차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자동차를 꽤 오랫동안 다뤄오셨고, 특히 RG비스텐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메거진의 객원 에디터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자동차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동차들을 연달아서 타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들에 대한 비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가 출시되는 것들을 보면은 좀 트렌드가 어떻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일단은 뭐 트렌드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동화의 흐름인데, 사실 전동화의 흐름 중에 전기차, 순수 전기차는 약간 흐름이 가다가 멈췄죠. 약간 지금 어쩔 수 없는 구간이긴 한데, 그 사이를 지금 빠르게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봤을 때, 저는 또 전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전기차가 유지비가 적게 들긴 하지만 차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드는 생각이, 하이브리드 살 걸 그랬어. 그 생각 가끔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전기차를 타다가 오히려 반대로 하이브리드로도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 내연기관을 타다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전기차가 좀 멈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기차가 멈췄다거나 하락세라던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장세가 둔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거에는 전기차를 막상 타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 혹시 이런 것도 좀 있었을까요? 전기차 오너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의 불편함이라고 한다면 충전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사실 금전적으로 유지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정말 안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데, 충전할 때 급하게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소 자리가 꽉 차 있다거나, 혹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한 번에 많이 여행 가고 싶은데 요거밖에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답답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충전을 하는 데 있어 충전을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잠을 자려고 차량을 주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충전을 넣은 다음에 또 잠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제가 또 일일이 와가지고 충전기를 빼고 주차를 또 다르게 옮겨야 되는 좀 번거로움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이게 분명한 좀 아킬레스건처럼 단점들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에 대한 부족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차들이 하이브리드 차도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라브4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충전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게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출퇴근 거리가 짧은 사람이라면 그냥 전기차죠. 낭만이죠, 네. 진짜. 근데 갑작스럽게 어디 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급하게 어디 뭔가 좀 출장을 가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잡혔을 경우에는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니까, 이미 다 깔려있는 주유소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전혀 없다라는 점, 그게 큰 장점입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전기차처럼도 쓸 수 있지만 전기차처럼 충전에 대해서는 뭐 충전을 할 수 있는 구성이긴 하지만 굳이 충전을 안 해도 된다가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굳이 충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이제 전기차로 이용을 하려면 또 이제 급속이 아니다 보니까 충전하는데 이제 완속으로 좀 한참 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전기차 자리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전기차도 아닌데 여기 왜 됐어? 근데 전기차거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전기차예요.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충전을 할 수 있어서 충전기 자리에다가 댔는데, 대구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혹은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이거를 왜 여기다가 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단점일 수 있겠다. 그렇죠. 주변에 따가운 시선들, 분명히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전기차 오너들은 이 차가 있어서 내가 충전을 지금 못 하고 있어. 딱 그런 곱지 않은 시선들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도 시승을 꽤 하잖아요. 전기차를 시승을 할 때 내가 충전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 없으시니까, 저도 전기차 아니거든요.
전기차처럼 이제 충전하려고 전기차를 시승하다가 충전하러 갔는데 충전기 자리에 하나 있는 거에 PHEV가 있다. 그러면은 화가 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PHEV도 어느 정도 충전하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그냥 충전하는가 보거나 다른 데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충전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먼저 저는 드는 편입니다. 와, 두 분 다 되게 착해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알아도 제가 전기차를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에 누가 PHEV를 충전을 하고 있다. 저는 약간 좀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이게 맞네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저도 충전을 하려고 딱 했는데 거기 충전기가 한 개 있는데 PHEV가 다 서 있어요. 네. 충전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엄청 느리게 충전이 되니까. 근데 나도 완속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충전하는데 잔여 시간이 얼마 나왔나 보니까 6시간이래. 와, 그럼 난 다음날 아침 돼서 나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차가 바로 빠지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충전이 완료되면 바로 빼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럼 나는 그냥 내일 일정은 포기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약간 미운 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인 이 하이랜더 같은 풀 하이브리드 차들은 충전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사지 PHEV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PHEV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초기 비용 부담이 되는 거, 물론 이제 장시간으로 많이 봤을 때는 PHEV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전기차로 많이 타고 다닌다면은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할부금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봤을 때는 싼 차가 게다가 한 번 주유했을 때 오래 갈 수 있어. 이거 얼마나 경제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는 그 관점이 장기로 볼 것이냐 단기로 볼 것이냐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풀 하이브리드 역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는 분들보다는 전기차를 기존에 탔다가 다시금 하이브리드 차를 넘어갈 때 전기차 오너들한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기름값을 좀 절약을 하고 싶으면서도 좀 어느 정도 전기차의 그 부드러운 주행 지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차량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토요타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차종들 그리고 그 전기차들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차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 주거 환경이 단독주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PHEV 혹은 전기차가 훨씬 좋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소모품 같은 거 들어가는 비용이 아예 신경 쓰기 싫다, 그리고 내가 원래 타는 거리가 짧다, 그러면 전기차 넘어가면 되죠. 근데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한 번쯤은 내가 아주 장거리를 간다, 뭐 500km 이상의 거리를 간다, 그렇다면 사실 PHEV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봤을 때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연료도 쓰면서 휘발유 연료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도저도 아닌 차가 되는데 지나고 보면 전기차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서 내연기관차 역할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저는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요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모든 모델을 전동화를 한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그냥 단순히 기름 한 번 넣으면은 멀리 간다, 이것 때문일까요? 전동화를 이루었다는 게 자체가 단순히 멀리 간다라기보다는 진짜 각 차량들,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금 전기 모터를 놓고 배터리를 놓고 하면서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봤을 때는 전기차, 전동화를 상당히 많이 진행했다는 게 부정은 못할 거예요. 게다가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데 토요타는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했죠. 사실 전기차로 가면 더 좋겠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전기차 넘어가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접근 가능한 그런 뭔가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전동화 모델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모델, 지금 당장 봤을 때 현실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몇 년에 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비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탈수록 조용하고 또한 내구성 자체도 이미 정말 많은 곳에서 검증을 받은 만큼 탈 때마다
연비뿐만 아니라 정말 연비의 그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해내기 때문에 저는 이 토요타의 전동화 전략이라고 해야겠죠. 이 하이브리드 자체가 정말 여전히 매력이 있고 앞으로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지비 같은 것들이잖아요. 사실 토요타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넷제로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배출이 되는 거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했을 때 우리가 생산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우리가 차를 운행을 하면서 감축할 수 있는 양,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제로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일단 현재 목표고, 물론 앞으로는 이제 그거를 더 줄이는 걸 늘려서 더 줄여 나가자가 목표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유지 보수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 사실 아까 전기차도 이 얘기를 하셨지만 충전만 하면 되고 다른 거는 손을 댈 게 없어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하는 과정 자체나 사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탄소 제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키오 회장이 말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서로 상쇄가 되게끔 만드는 거, 사실 이게 더 접근 가능하고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발생을 시켰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줄여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적당히 상쇄가 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친환경차가 될 수 있는 거죠. 전기차만 친환경차는 아닌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든 하이브리드 차든 전기차든 이 상생관계이기도 하고 이 중간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좀 어느 정도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두 개의 차를 타고서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꽤 많이 주행을 해봤단 말이에요. 두 대 다 번갈아 가면서 타봤는데, 사실 예전에는 처음에 이 전동화 자동차들이 나왔을 때는 연비 몰빵, 연비 몰빵이니까 운전은 재미가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토요타가 모리조라고도 하잖아요. 이 토요타 사장님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우리 회장님이 미쳤어요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좀 좋은 방향으로 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다 태워가면서 직접 모터스포츠까지 나가면서 전동화 자동차도 드라이빙은 재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동화 자동차가 나온 지도 꽤 됐고, 오늘 이 두 대의 차를 직접 타보신 소감은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하이랜더라는 차량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생소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차량을 사실 이번에 처음 타봤는데 제가 만족스러웠던 거는 일단 저희가 장거리 고속 주행을 하고 뭐 일반적인 좀 작은 이렇게 와인딩 도로도 조금씩 타보면서 이 차량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타고 다니기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이 차도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침 타보니까 진짜 전기차의 장점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두 차들이 굉장히 둘 다 의외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타보면서 그냥 둘 다 별 생각 없이 탔어요. 그 생각이 들지 않다는 거는 굳이 생각에 뭘 할 필요 없이 편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차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미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넓고 있을 것 다 있고 승차감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생각보다 편해요. 차가 큰데. 그리고 이 라브4 같은 경우도 컴팩트한 맛이 또 있거든요. 또 요거대로 또 운전하는 또 이게 손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재미가 있으니까 자신이 취향이 어떤 건지, 사실 자기가 뭘 더 추구하는지에 중점을 두는지 생각한다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택은 완전 달라요. 패밀리를 위한 정말 넓고 편안한 차, 여유로운 차, 운전이 재미있는 차. 네. 이 라브4,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 라브4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 혹시 뭔지 아세요? 와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거였거든요. 와일드 하이브리드. 네. 와일드 하이브리드. 처음에 저 차가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는 2.5 내연기관 모델하고 2.5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두 종류를 판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강조를 했던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시승을 했을 때도 느꼈던 거는 2.5 내연기관 모델이 못 달리는 거 아니거든요. 충분히 잘 달리고 또 심지어는 그 오프로드 성능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변태 같은 차들, 뭐 브롱코라든가 랭글러라든가
그런 차들하고 비교를 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형태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그런 모델들 중에서는 상당히 잘 가는 편에 해당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게 하이브리드가 더 잘 갔어요. 근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내연기관하고 새 모델의 제원표를 비교를 하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성능이 가장 높아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합선 총출력으로 해서 222마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거는 306마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가장 강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연비도 심지어 잘 나와요. 네. 연비 얼마 확인하셨어요? 저희 쉽고요. 19. 저도 19, 17 이렇게 와. 솔직히 제가 그렇게 연비를 위해서 운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포인트거든요. 저는 그 배터리를 조금씩 충전을 해서 전기 모터를 같이 써보고 싶어서 강제 충전 모드가 있잖아요. 네. 차지 모드를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저는 20이 넘었어요. 충전을 할 때는 충전을 하면서 배터리를 아끼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열심히 저도 밟고 다녔거든요. 근데도 연비가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연비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원래 타던 대로 그냥 달리면 달리고 답답해 그냥 쭉 밟고 그런 걸 해본 건데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PHEV의 효과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근데 운전의 재미도 놓치지 않았네. 딱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PHEV의 매력을 한번 진짜 꼭 느껴보는 게 소비자들도 많이 느껴봤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난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처럼 굳이 연비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냥 타면 돼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차를 즐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랜더는 라브4는 조금 재밌게 탈 수 있는 크기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이랜더는 사실 7인승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은 팰리사이드 있고요. 그렇죠. 금방 사라지긴 했지만 하이브리드를 적용했던 게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어떤 모델이 있는가를 보면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 팰리세이드가 지금 뭐 하이브리드 나온다 만다 얘기가 있지만 나와봐야 하는 얘기고 또 그때가 나오면 또 가격이 얼마나 될지 분명히 가격 엄청나게 오를 건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느냐 지금 당장 하느냐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이랜더를 탔었을 때 하이랜더 성향 자체가 좀 가족을 위한 SUV이기도 하고 크고 넓고 여유롭기 때문에 공간감 자체도 만족스러운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결합이 돼서 이 차량도 연비가 이 덩치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온 만큼 뭐 굳이 연비 주행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도 차량을 밟으면 꽤 잘 나가는 편인 만큼 공간부터 뭐 어느 정도 운전의 재미 그리고 편안함까지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이 차량을 직접 한번 타 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셔도 나쁘지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더 하이랜드를 타봤을 때 제가 한번 이제 여기서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타봤거든요. 네. 이게 승차감이 편해요. 꿀잠 주무셨어요? 사실 뒤에 잤어요. 꿀잠 주무셨어요? 뒤에서 잠깐 잤는데 그 정도로 이제 뭐 편안했던 거죠. 다른 차를 탔다면 솔직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을 거지만 하이랜더는 확실히 이 타겟층 자체가 가족을 위한 차다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운전석에서만 승차감을 따져요. 근데 하지만 사실 그 차량 구매를 결정하시는 분은 뒷좌석에 앉아 있거든요. 뭐 이제 옆 아니면 뒤에 앉아 맞아요. 계시죠. 예, 뭐 와이프나 아이들도- 이제 아이들이 멀미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멀미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잘 잤으니까.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 멀미랑 승차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니밴 형태 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카니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얘들이 카니발 뒷자리에 타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진짜예요. 네. 저희 조카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들은 뭔가 뒷좌석이 다락방 같은 공간이라서 자꾸 앉고 싶어 하는데 막상 거기서 앉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안 가요. 그 이유가 멀미를 자꾸 하기 때문인데 개선되어 나왔다고 하는 차량들을 다시 타본다 하더라도 2, 3열에서는 조금 이제 꿀렁거리는 그 승차감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꽤 많아요.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한 카니발은 사실 밴이에요. 네. 이 차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그렇죠. 딴 네. 차는 3열이 있는 SUV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차들, 다른 3열까지 있는 SUV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어떨까요?
3열 있는 SUV 치고는 그래도 하이랜더도 이게 보통 3열 가면은 2열이나 1열 대비 가죽의 질감도 뭐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간도 사실 형식적으로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공간이 차량이 차체가 큰 만큼 3열의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이랜드의 매력은 뭐 3열도 어느 정도 어린 아이들이 타거나 뭐 잠깐 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이 차량을 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차를 언젠가가 되더라도 운전은 다 우리 몫일 거예요. 선택을 우리가 못 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은 의견이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사실 아빠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빠들 불쌍합니다. 아빠들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운전만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와이프가 편해야 되고 아이가 멀미하지 않아야 돼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이라면 나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해보고 싶어 뭐 여러 가지 꿈을 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고 가족을 위해서 맞는 부분을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은 하지만 나도 편해야 되거든요. 네. 그죠? 네. 운전하는 게 무엇보다 편해요. 내가 편하려면은 1열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군말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좋아요. 꿀잠을 주무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하이랜더는 뒤에 앉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 다 재울 수 있는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준다. 그쵸. 그 직진속 편안함이라는 게 진짜 가족한테 패밀리카로 이용할 때에는 아주 최고의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꿀잠 주무셨잖아요. 편하게 잘 잤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속도를 저속으로만 가지 않고 악셀 페달을 밟아야 할 타이밍에도 적당히 밟았는데도 이렇게 잘 주무시는 만큼 하이랜더의 승차감은 정말 꿀잠을 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대한 것들이니까 배터리의 용량들,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용량이 좀 돼요. 네. 이 라브4 같은 경우에는 18.1kW시고 네. 이거는 한 2.1kWh 정도 되거든요. 배터리가 어느 정도로 줄어든다,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된 게 있나요? 차를 타고 가다가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그럴 때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차량 운전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타면서 그 백토크에 대해서 좀 예민하거든요. 보통 이제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싫어해요. 거친 승차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이 하이랜드를 운행을 할 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사실. 이게 지금 회전조정이 걸려 있는지 전기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조용하니까. 신경이 안 네. 쓰여요 사실 차가. 그냥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 좀 아쉬웠다고 한다면은 전기 모터 더 많이 돌았으면 좋겠다. 네. 어 맞아요. 이게 약간의 승부 욕심이 나갖고 연비를 한번 더 높여봐? 이 생각도 있거든요. 좀 욕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다 보면. 근데 하지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냥 밟으면 돼요. 그죠. 그래도 잘 나와요, 연비는.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혹은 다른 브랜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때요? 사실은 그런 백토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기 모터하고 엔진이 돌아갈 때 서로가 같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이나 한쪽만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게 좀 충격이 생기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 차들은 어땠어요? 제가 느꼈을 때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다 보면은 뭐 이 차량처럼 전기 모터로 가다가 자연스럽게 엔진이 개입해서 부드러운 이렇게 하모니를 이끄는 차량도 있는 반면에 전기 모터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엔진이 걸려서 윙 하면서 좀 운전을 하던 사람도 좀 놀랄 만큼의 그런 소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토요타 차량들을 타보면은 전기 모터가 가다가 엔진이 개입을 할 때 그 느낌이 이 미세한 컨트롤까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는 정말 토요타의 이런 미세한 컨트롤이 정말 큰 이런 좋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요새는 수준이 다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혹시 모터에 개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큰 이질감을 느끼거나 하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비교해봤을 때 좋았던 거 하나는 소음이 크지 않다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엔진이 이제 전기 모터에서 엔진이 딱 돌아갈 때 웅 하는 소리가 크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딱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건 참 좋았어요. 조용한 거.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트림이 약 7천만 원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의 가격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의 가격대를 주고서 이런 패밀리 하이브리드 SUV 혹은 이런 잘 달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전 라브요. 결혼하셨잖아요. 저도 가끔 달리고 싶어요. 아, 애기 타도 편하다니까요, 얘들. 연비 잘 나오고. 저 차 많이 안 타요. 근데 그러면 평상시 돈 많이 안 나가는 차가 좋거든요. 일단 운전에 재미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빠들은 많은 부분을 포기해요. 맞습니다. 그거를 보상받고 싶어요. 일종의 보상해줄 수 있는 키 중에 하나죠. 진짜. 보상해줄 수 있는 차가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에요. 나도 가끔은 달리고 싶다. 아빠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제가 만약에 저도 이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애들을 많이 낳았을 경우에는 이 하이랜더가 정말 도도 보지 말고 하이랜더를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지금 정말 제 나이대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내일 차량을 이 둘 중에서 만약에 산다면 어떤 걸 살래 한다면 저도 역시 어느 정도 달리기가 재미있는 라브4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예요. 저는 이거를 타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동안에 3열까지 있는 여러 7인승 SUV를 타면서 만족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3열까지 사람을 태울 일이 있을 것인가. 그죠. 3열을 접었을 때 생기는 그 넓은 공간을 내가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나의 편안함,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편안함을 포기를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좀 큰 선택지였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차가 나오면은 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3열까지 있는 7인승 SUV를 좀 피해왔어요. 근데 이 차는 3열까지 쓸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안 쓰더라도.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내가 안 쓰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을 갖추고서도 일단 운전이 너무 편했어요. 맞아요. 그 노면이 좀 불규칙한 곳들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은 뒤쪽에서 덜컹 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 차는 그런 것들도 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돈만 충분하다면 네. 이런 하이브리드 SUV를 사고 싶기는 해요. 크고 편안한 차. 네. 아, 맞아. 이거 운전할 때 제가 놀라웠던 게 하나가 차가 크잖아요. 네. 근데 주차가 의외로 되게 편한 거예요.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네. 주차를 쏙 들어간다는 게, 나 운전 잘하나 봐.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장점이 있어요. 큰데 편해요. 덩치가 큰데 운전이 편하다. 주차도 편할 정도로. 정말 하이랜드를 타면 탈수록 저는 이 토요타 하이랜드를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느낌은 그냥 하이랜더? 이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차지 싶었는데 타보고 나니까 차 편하다 진짜. 이거는 정말 가족들이랑 같이 가도 괜찮고 또한 요즘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사람들이. 네. 골프백 4개를 그대로 놓고 4명이서 라운딩을 가도 정말 편안한 차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전기차를 미래로 보고서 우리는 전기차로 가야 돼. 모든 거는 전기차로 다 대동단결할 거야를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탄소를 줄이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현실은 이거 언젠가 전기차로 다 가긴 할 건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구나. 아직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들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이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뭐 시장에서 많이 벌써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전기차 너무 앞서 나갔다. 현실적으로 뭐 인프라나 이런 거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만한 차가 없구나. 그리고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 나온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략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된 지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거의 판매 비중이 하이브리드가 80%가 넘는 차도 있는 만큼 정말
소비자가 그 대세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크리에이터 두 분을 모시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하이랜더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라브4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항상 늘 차를 다뤄오면서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가 약간 좀 저희한테는 자성의 말씀을 하면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고, 막상 보니까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한 50년 정도? 이 기간은 물론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50년 정도는 더 대세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토요타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토요타의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먹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토요타가 옳았다라는 말을 좀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인정할 거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것들, 그거는 옳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도 물론 이제 시대적 흐름에서 또 시장에서의 반응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결국에 탄소를 중립화하고 더 나아가서 줄이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음. 목적이 아주 잘 부합하고 있는 차량들이에요. 목적성이 정말 부합한 두 차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새로 뭔가 만드는 건 탄소를 많이 써야 돼요. 그죠. 그만큼 근데 지금에 있는 기술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전체로 봐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크게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물로만 이렇게 전기차 친환경이네, 전기차가 무조건 좋아 이럴 필요가 없이 전기차의 장점도 있는 만큼 하이브리드 역시도 정말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진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려고 했었는데 잘 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풀어졌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차들이 나오게 될 거고 선택 과정에서, 구매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고민의 과정에서 이 차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얼마나 현실적이며 또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나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보지 마요. 나 보고 싶은데.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